예,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 플렉서블하게 시간 운영해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녹화를 해서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는 지금 여태까지 웨비나로만 여태까지 이제 소통을 했었는데 또 직접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래서 막 원래 오시기로 한 분들 중에 꼭 오겠다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시간을 2시간 좀 넉넉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자료도 공유하고 녹화 영상도 하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고 그 컨텐츠가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기술에 관련돼서는 이제 거의 그 하이텍 분야에서는 특허뿐만 아니고 현재도 지금 오늘 사실 메인 이벤트 저쪽에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 웹3 기술 해당하는 거 이제 그 시연하고 그 기술 개발하는 거 쪽이고 사실 특허는 제가 이제 기술 개발하면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약간 옆으로 센 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특허를 한동안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2개 다 같이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변리사도 되고 특허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기술 개발을 또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마다 이걸 특허를 알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을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되게 특허 솔루션 하시는 분들 제가 최근까지 아까 IPV 제가 컨설팅 했었는데 그런 회사들은 되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특허에 필요한 그 기술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툴들을 만들고 솔루션 만들고 한국도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IPV 같은 경우는 크라라베이트하고 같이 이제 그런 솔루션들 제가 그런 솔루션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전문가니까 그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을 연결해 쓴다라는 걸 다 내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저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제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걸 특허에다 적용하면은 좋겠다. 그런 반대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관점이 다르죠. 그냥 특허를 위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사람하고 저는 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걸 특허에다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비슷한 강의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티베이션 한 거는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모티베이션은 다른 쪽에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기술 개발 쪽에 현재의 제가 이제 스타트업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랙셔널 CXO라고 얘기도 하는데 C자 가진 그거를 모든 타이틀을 다 갖고 스타트업들이랑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PIP인가 거기 계신 분하고 만났는데 거기도 그런 비즈니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도 자기네들도 스타트업들한테 자기네 변리사들을 파견을 해서 CIPO와 같은 역할을 해서 같이 뛰면서 특허도 같이 한다.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CIPO, CTO, CXO 그러니까 C자 붙은 거는 다 하는데 그냥 한국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반갑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의 분위기에 맞춰서 하드웨어 시스템 주로 통신 반도체 이런 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그거 활용해서 특허 분야에서는 이제 제가 잘 아는 통신 표준 특허 쪽에 해서 나름 좀 이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한 자료들이 굉장히 인용이 돼가지고 그리고 모니타이제이션 쪽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원래 하던 기술 개발 쪽으로 다시 한 6년 정도, 한 2015년까지 특허,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정도의 저기를 본다 그러면
한 10년은 기술 쪽에 있었고 그냥 순수하게 기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특허를 한 10년 정도 있었고 다시 또 기술을 왔다가 지금은 이제 한 5년 정도는 기술과 특허를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스타트업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같이 고민하다 보면 이 앞으로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 기술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는 거를 항상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딱 생각한 거 뭐냐면 딱 지금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플갱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2007년에 2009년에 그 미국의 금융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그 금융 위기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또 새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그거에 경기가 하락되는 상황에 새로운 이제 마켓이 생겼는데 그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이 확 커지면서 두 개가 맞물리니까 경기가 확 떨어지는데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특허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덕을 톡톡히 봤죠. 왜냐면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보스턴 대학에 이제 비즈니스 프로페서로 있으면서 그때는 특허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적으로 뭐 비즈니스 스트래터지 새로운 앞으로의 기술이 어떻게 갈 거냐는 스트래터지하고 뭐 새로운 시스템 개발 그걸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제가 이제 특허를 갖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고 하고 2016년부터 이제 특허에 대해서 내가 그럼 미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거는 저는 그래도 공부는 제일 쉬우니까 미국 별리사 시험 합격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특허하고 내가 잘하는 거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통부에 있으면서 표준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2G, 3G 표준화에 대한 걸 잘 아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4G, LTE가 이제 표준화가 끝나서 미국에서 이제 버라이전에서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하고도 연동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 이제 LTE 특허 표준 특허성 분석하기 해가지고 그 리포팅을 했었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분위기상 특허를 하려면 변호사가 돼야 된다. 변리사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갔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하면서 근데 딱 그때 이게 확 터져버린 거죠. 근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마트폰 전쟁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통신이었죠. LTE. 그래서 뭐 에릭슨, 노키아 뭐 너도나도 그래서 그 덕을 제가 톡톡히 봐가지고 제 비즈니스가 한참 잘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걸 올드 굿데이라고 특허에 있어서의 올드 굿데이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한참 그 뜨거운 그 특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쪽에 통신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게 그 대규모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특허 평가한 게 노텔 특허. 그래서 노텔이 뱅크럽되고 이게 딱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경기가 탁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뱅크럽하기 시작하는데 딱 나온 게 특허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허 평가를 맡은 게 이제 오션 토모인데 오션 토모가 제 클라이언트라서 제가 오션 토모에서 그 통신 특허들을 갖고 가치 평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운 좋게 나온 게 이제 모토로라. 그러니까 이제 통신에 관련된 특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다행히 제가 미국에서 선점을 해가지고 제가 LTE 특허 갖고선 표준 특허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게 포브스지에 실려서 전 세계적으로 좀 포커스를 받은 그런 덕분에 이제 한참 컨설팅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이때 뭐가 나타나냐면 특허 개론 한참 뜨겁고 그럴 때 이제 또 저한테 또 여기 소문해서 한국 언론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미국 언론하고도 인터뷰해서 이제 특허 괴물들하고의 어떤 연관이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특허 개발들한테 공격받는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제 컨설팅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갑자기 특허 개발들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제 특허 개발들하고 일을 하다가 제가 아예 특허 개발들을 NP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특허 트롤이 아니고 화이트 NP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특허 애퀴지션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법인은 이제 주로 이제 HP하고 이제 이런 주요 대기업들에서 라이센싱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주로 분석 담당을 해서 그때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한테 돈을 꽤 많이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펀딩을 받은 걸 갖고 저희가 노키아하고 그다음에 파나소닉 그다음에 화웨이 중국의 이 회사들의 특허를 제가 1000건 정도를 리뷰해서 저희가 600건을 그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표준 특허를 한 30개를 찾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화이트 우리는 이제 좋은 의도를 한다. 물론 이제 아이디에 오셨겠지만 아이디 초창기에 통신 표준 특허 할 때 제가 많이 분석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의 분위기가 이제 이 경기도 이제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와서 이제 특허법을 개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행정소송을 해서 특허를 무효할 수 있는 IPR 제도가 생겨서 특허 소송을 하면은 첫 번째 거는 게 무효소송. 무효소송이 아니죠. 그냥 무효행정처분 하니까 뭔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하는 애들은 다 그래서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끝장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뭘 할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노베이션 쪽으로 와서 그럼 특허하고 기술 혁신을 같이 활용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기술 인큐베이팅 하면서 특허 개발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커머셜라이제이션도 하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와 같이 뛰면서 뭐 CTO 원하면 CTO하고 CSO, COO 그래서 이제 제가 fractional CX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이게 지금 딱 이 시기를 딱 보니까 뭐가 일어날 것 같은 터닝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딱 상황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스마트폰 지금 챗GPT.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챗GPT라는 걸 앞에다 쓴 이유가 터닝 포인트를 주는 마켓. 새로운 기술은 그때는 스마트폰, 지금은 AI.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 지금 보면은 레이아웃 시키고 뭐 다운턴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특허에 뭔가 새로운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뭐 AI 특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챗GPT가 침해하는 구글 특허를 갖고 이 에비던스 유즈 차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태까지 경험을 쌓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특허 자체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이 신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왔던 것들 중에 제가 했던 것들은 거의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다 해봤거든요. 빅데이터, 데이터 DB까지도 개발해봤고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들었던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딥텍의 가장 핵심적인 건 제가 다 기술 개발을 해봤거든요. AI, 딥러닝, 뭐 지금 하고 있는 제너럴 AI, 챗봇도 개발해봤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쪽은 제가 오늘 이쪽에서 저쪽에서 하는 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해봤고 사이버 시큐리티 다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거가 새롭게 특허의 접목이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저는 나름대로는 이제 웨비나 같은 거나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와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이제 특허의 특허 경영을 어떻게 이 AI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새로운 경영 방법, 그 다음에 수익, 모니터리제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다행히 또 제가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진 그런 걸 봐서
한번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된 그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들하고 많이 어떤 회사는 제가 직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뭐 많이 알아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제 저쪽에서 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빅이라는 거 굉장히 빅이에요. 굉장히 빅.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음번에 세미나 하는 건데 이거를 딱 도표를 보시면 알아요. 뭐가 빅 트렌드냐? 요거거든요. 네. 요건데 뭐냐면요,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 재화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부를 만들어내는 건데 부의 원천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부를 만들어내는 거는 자산인데 그 자산이 지금 부를 창출하는 자산이 지금 아주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런 게 다 자산이잖아요. 건물부터 해서 특허도 자산이에요. 무형 자산이죠. 그 자산이 실물 자산에서 이 실세계에 있는 자산에서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그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어떤 현상을 벌이겠냐면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표현해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큰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토큰이라는 개념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양한 이 부의 창출의 방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메인 이벤트고 거기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제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해서 사실 이제 그 회사는 또 제가 코파운더 CTO 해서 그걸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 부의 자산이 가면 특허는 제가 생각이 되는 거죠. 특허를 아니까. 근데 아무도 저쪽에 있는 이때 보시면 알겠죠. 저쪽에 있는 사람 특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만 관심 있어요. 왜? 부에 창출할 때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매기냐. 어떤 게 더 돈을 많이 만드는가. 그 순서로 치면은요. 특허는 저쪽에 있죠. 왜냐면 특허를 갖고 부를 창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허의 성격상. 그래서 오늘 저쪽에 오시는 분들은 증권사 이런 데서 오시는데 특허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관심이 있는데 저는 특허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잘 만들면 이거는 나만의 독점을 할 수 있겠고 특허하는 사람들이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저기 이영호 이영호 씨 네. 무슨 회사지? 뭐야 지금 회사가? 지금 제가 하는 회사요? 응. 테크리죠? 예. 그러니까 저 양반하고 저하고도 굉장히 오래전에 모 회사 이름 얘기 안 하고 싶고 하여튼 모 회사에서 둘이 만났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20년 전인데 그때 그 회사에서 저를 초빙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IP 전략을 짜고 싶다, 사업 전략을 짜고 싶다 해서 이제 갔는데 첫 번째 제가 딱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특허가 돈이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스타트업 컨설팅도 하고 기술 개발하면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 돈 돼? 그거거든요. 왜?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메이크 머니 하는 거예요. 레비뉴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IP 사업 전략을 만들 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캐스천 마크를 달았던 거는 이제 IP 시장 마켓이 얼마야? 전 세계적으로. 그 20년 전이니까 한국은 한 그때 5천억인가? 하여간에 제가 그때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90%는 변리업 그리고 나머지 한 10%가 그냥 특허 활용해서 모니타이제이션 하는 거. 모니타이제이션도 아니고 그냥 라이센싱. 예전에 그 트래디셔널 라이센싱. 근데 미국은 보니까 한국에 한 100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톰슨이라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매출이 한 1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물론 톰슨이라는 회사가 특허만 하지 않거든요. 지식재산, 우리 지금 얘기하는 지식재산이고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지금 한국에 오면 용어에 한국에서 얘기하는 IP는 사실은 이제 지적 재산이고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knowledge 지식. 그게 톰슨은 knowledge 솔루션을 하는데 그 중에 특허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1조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특허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구나. 근데 한국은 아직 안 되는구나. 그래서 특허를 갖고 돈을 버는 방법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서 그 다음에도 뭘 할 때마다 항상 퀘스천하는 게 뭐냐면 특허가 과연 돈이 될까? 특허가 과연 돈이 될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한창 모니타이제이션 많이 하니까 특허가 제가 그 전자신문에다가 돈이 되는 특허의 DNA라고 해가지고 기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돈을 만들 특허가 돈을 만들어내는 그 당시에는 별거 없었어요. 그 리리게이션 해가지고서 그 셀다운 하면 거기서 받는 거, 데미지, 라이센싱 피, 뭐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세큐션 이런 거 빼고 실제로 특허를 금융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돈을 만드는 방법 그런 방법이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런 특허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런 특허들의 특성이 있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특허라는 거가 이러한 그 머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에 드는 게 특허라는 거가 머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걸 퀘스천해야 돼요. 저는 결론이 yes.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 돈을 머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왜 돈이 안 되지? Why not? 생각한 거죠. 그거는 무슨 이유일까? 제가 팠죠.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조금 얻었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이 배경 설명이 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부가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부의 일부가 특허인데 특허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저는 관심이 있고 머니타이제이션 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특허를 갖고 머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라는 거고 거기에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걸 혼자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는 특허 뭐 적어도 같은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같이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럼 뭐냐? 그게 제가 아까 세미나 영상을 웹3 커뮤니티 멤버십 커뮤니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웹3 뭐 기술하시는 분들이니까 특허 쪽 하시는 분이니까 웹3라는 용어는 다 아실 거예요. 웹3라는 건 디센트럴라이즈된 오너십과 디센트럴라이즈된 거버넌스를 갖고 커뮤니티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그 커뮤니티의 재화를 창출하고 오퍼레이션하는 개념이고 결국에는 제가 만약에 이 특허라는 재화가 이렇게 모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메이크 머니 할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해줘야 돼. 특허 커뮤니티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전 대표님이 거기에 1호 저에게 호응해 주신 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한글 가니까 좀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에 그래서 제가 특허 한창 할 때 이렇게 좀 링크드인을 연결했던 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제가 옛날에 삼성테크인의 RFID 그 신사업 개발한다 고문으로 한 1년 동안 그 삼성 종교원에 열심히 갔었는데 거기 계시던 지금 이제 하나를 바뀌었고 그래서 옛날에 그 또 아시는 분들 우리 저 허 대표님 이 부자에서 굉장히 오래되셔가지고 저하고 제가 특허에 있을 때는 한국 오면 가끔 뵙고 뭐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못 뵀었는데 되게 반가운 얼굴들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또 우리 김현장도 제가 가서 사실 그 오늘 사실 그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리리게이션 파이낸싱 쪽 돼가지고 제가 사실 로펌들을 한번 쫙 돌았어요. 여기 와서. 근데 이제 김현장에는 별로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리리게이션 파이낸싱만 얘기해도 리리게이션 파이낸싱 하니까 쉽죠, 심플하죠, 다 아시죠, 오케이 끝나고 갑자기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거기 계신 분이
그분 그 릴레이션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옛날에 저는 이제 왜냐면 그 애플하고 삼성하고 이게 붙으면 결과가 나오면 한국에서 신문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평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상대편에 삼성 편에 계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김현정. 그래서 알죠 그분은. 그래서 제가 평을 그분이 당신이 평했었구나. 그래서 이러면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옆에서 이건 이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훈수 뜨는 건 편하니까. 그분은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애플하고 붙은 분이고 저는 옆에서 판결 나오면은 언론사에 전화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내부에 또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세미나에 또 참석해서 오늘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내재적 가치가 있는데 왜 이게 특허가 활용이 안 될까? 그걸 판 거죠. 제가 고민한 거죠. 자, 그거는 이거예요. 자, 내재적 가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S&P 500에 이거는 실적으로 모션토머도 그렇고 여러 회사에서 하면 asset value 아까 이제 재화를 창출하는 거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asset이에요. 근데 asset의 그 재화 창출에 있는 그 asset의 90%가 intangible이고 그중에 30%가 특허예요. 근데 이게 맞냐? 맞아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토로라 노텔 특허 평가했다 했잖아요. 노텔 특허가 회사가 망했는데 회사가 오퍼레이션 컴퍼니가 망하니까 뭐만 남아요? 특허만 남아. 4.5 빌리언을 팔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토로라가 자기는 사업 안 한다고 구글에 이거를 했는데 전체를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11 정도 했는데 나중에 모토로라가 구글이 특허만 남기고 사업은 다 넘겼어요. 레노버로. 근데 특허만 9 빌리언이 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도시바, 제가 사실 도시바 특허를 좀 평가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IPV 제가 컨설팅 할 때 도시바 뱅크럽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사실 거기서 알았죠. 애들이 아직 레디가 안 된 게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지 스케일 캘큘레이션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100개, 200개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너희는 아직 not ready to go. 제가 그러고 이제 너희들 한번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스타트업들의 그 엑시트 할 때도 밸류에이션을 해요. 제가 스타트업들하고 할 때 그 프로비저널 특허들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싸주는데 이게 굉장히 그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이제 펀딩을 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이제 프리시드, 시드, 시리즈 A, B, C 이렇게 나가는데 되게 그러니까 그 프리시드든 컨셉,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컨셉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특허를 요구를 하지는 않는데 되게 저 시드 정도 나가면 이제 MVP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네가 사업에 나갈 거에 핵심적인 부분을 데몬스트레이션에서 그러니까 프루프가 되거든요. 시장에서 그때는 이게 특허로서 서포트 되느냐는 걸 따져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펀드를 줄 적에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 하거든요. 그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프랙셔널하게 해서 그 시어를 어떻게 가느냐를 따지니까 그때 제가 특허를 이렇게 출원해서 그거를 밸류에이션에 도와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네스트랩이 이게 이제 이거 미국에는 한국은 이렇게 쓸모가 없지만 미국에는 그 가정집들이 많아 가정집에 다들 사가지고 서머스테이트거든요. 자동으로 온도 제조를 해줄 건데 이 회사가 굉장히 엄청난 가격에 팔렸는데 여기서 특허 가치 평가를 굉장히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한국의 그 네스트랩 같은 거를 한국의 삼성이 인수했는 게 이게 스마트싱스라는 회사인데 거기 특허가 없어요. 근데 가치가 10배 차이야. 10배 차이. 똑같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게 이렇게 내재 가치가 있어요. 근데 왜 근데 자기가 회사가 망하나 엑시트할 때만 이게 나타나고 이게 회사가 오퍼레이션 할 때는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우리가 하는 에셋 밸류에이션, 에셋이 왜 이 재화를 창출하지 못할까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보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 회사에 지금 이 유틸라이제이션 안 되고 있는 이 특허를 활용해서 돈을 만들어 재화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해서 그거에 답을 찾아야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우연히 또 그 삼성에 계신 분하고 이제 또 예전에 계시던 분하고 또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삼성하고는 이제 인연이 되게 재밌게 인연이 된 게 이제 제가 LTE 특허를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브스지에 나왔는데 제가 LG를 1등, 삼성을 3등을 해가지고 온 회장단이 뒤집혔죠. 그리고 이제 그 LG는 왜 우리가 1등이지? 예, 삼성은 왜 우리가 1등이 아니지? 그리고 또 그 회사뿐만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퀄컴 저한테 너 한국인이니까 한국 회사들 했지. 그리고 에릭슨에 있는 저한테 또 미친놈이 와가지고서 에릭슨을 무시하고서 뭐 이상한 LG를 갖다가 1등으로 해. 그러니까 에릭슨한테 엄청 욕먹고 노키아한테 욕먹고 하여간에 제가 그러던 시절인데 하여간에 그래서 삼성하고 인연이 됐어요. 삼성에 그 예전에 그 얼마 전에 그 스마트폰 사업부 사장하신 분이 그때 이제 고동석 사장이라고 부사장 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제가 삼성에 스카웃 될 뻔했죠. 네. 하여간에 그런 인연을 해가지고 삼성의 IP 센터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저하고 전화를 했는데 IP 부서에서는 이제 자기네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버려가지고 그렇지만 하여간에 삼성과는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런 인연. LG는 더 좋은 관계가 됐죠. LG 1등을 해줘가지고 LG는 제 사업 내내 제 클라이언트 되고 제가 미국 LG 미국 그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NDA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면 제가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미국 LTE 라이센싱 그 LG의 LTE 라이센싱 그 제가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를 맺었었고 그 지금 아시겠지만 LG가 사업 접고 그 LTE 특허 이런 거 갖고 지금 엄청난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좀 기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로 연구를 해서 삼성에 계신다고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제 요 다음에 할 토크니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크니제이션이라는 걸 써서 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이 지금 반도체 수출도 지금 후지부지 하니까 그리고 내 경험에 의하면 이건 IP 부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CFO를 낀 사업 부서하고 나를 연결시켜주면 내가 설득을 시킬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설득당해.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단은 IP 부서가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뀌는 콧방귀도 안 뀌. 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삼성의 IP 부서를 유지하는 목적은 사업 부서를 서포트하는 거지. 니네 가서 돈 버는 게 아니다라고 그냥 단번에 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니네가 IP 모니타이제이션 해서 삼성에 있는 매출의 그거에 10분의 1이라도 맞출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오히려 나가가지고 삼성의 특허는 삼성이 사업을 하기 위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이지 나가서 뭐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 니네들이 나갔을 때 우리가 오히려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쁜 얘기를 하면 괜히 엄한 일 해가지고서 우리들 힘들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게 이제 되게 그 대기업의 분위기. LG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만, 그죠? 지금 이제 사업이 없으니까, NP의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래도, 만약에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특허를 가진 걸,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 창출 가치가 있는 특허를 갖고 있어야 모니타이제이션이 잘 될 텐데 그런 특허들은 되게 다 대기업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특허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산학협력단하고 이제 몇 개 산학협력단하고 좀 일을 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서울대학교에도 산학협력대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그 특허들 리뷰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포항공대의 그 통신 특허들을 저하고 또 인연이 돼서 저한테 전부 리뷰해가지고 그거에서 라이센싱 할 수 있으면은 저한테 미국에서 라이센싱 해달라고 그랬죠. 제가 특허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봤어요.
돈이 될 만한 게 뭔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니까 그때는 좋은 특허만 있으면은 머니타이징 가능했는데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있는 건 뭐냐면 대개가 산학협력으로 해가지고 그 공동 소유예요 기업하고. 그래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 이제 미국은 이제 밥돌로라 그래가지고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줘도 대학이 소유를 해요 특허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특허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국 특허법은 공동 소유하면 서로가 어그리를 다 안 하면 활용 못 하거든요. 미국은 그냥 각자 도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특허법의 요건상 한국의 그 대학의 특허를 활용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몇 개 대학 제가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홍익대학교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하시는 굉장히 잘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직접 얘기 들으니까 가망성에서 그거 이제 제가 미국에다 컴퍼니 만들고 펀딩 받고 산학협력에 얘기해서 특허 다 인수하고 제가 개발하고 커머셜라이즈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런 기술을 산학협력단 자체가 발굴을 못하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머리 짜리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코스트 굉장히 많이 이거 발견하려면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든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가치 있는 특허를 그러니까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발굴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일단 발굴. 근데 이 니즈가요 한국만 아니고 제가 그 라이센싱 이그제큐티브 소사이티라고 해서 거기서 지금 이제 계속 몇 번 세미나도 하고 같이 모임을 가지면 거기서도 니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의 그 TLO라고 테크놀 라이센싱 오피스, MIT 같은 거 굉장히 조직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수의 잘 나가는 분야, 헬스케어, 메디컬 여긴 잘 나가요. 여기는 잘 나가고 또 특히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 MIT 이런 데는 다 잘 나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미국의 대학이 뭐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몇천 개가 있는데 거기 특허가 엄청나게 많은데 평균적으로 90%는 다 거기 있는데 이 특허를 어떻게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솔루션을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 그 우리 LAS 미팅에서 한번 계속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에서 다음번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쉐어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분석하는 거는 이거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구글링 하면은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정보들은. 근데 이거 제가 이 회사들은 제가 전 세계 있는 애들하고 다 네트워킹 해가지고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해서 다 봤어요. 다 보고. 저도 왜냐면 이거는 제가 코딩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왜냐면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프로세큐션 사이드는 드래프팅이잖아요. 드래프팅은 현재 스테터스가 어떠냐면 전용 솔루션도 있고요. 그냥 제가 챗GPT로도 가능해요. 전용 솔루션 하는 애들은 좀 더 좀 정교하게 하는 거고. 제가 여기라도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이거 창업한 친구도 특허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펀드를 시드 라운드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런칭하고 있는데 얘는 클레임을 주면 스페시피케이션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그림까지 그려줘요. 이게 툴이에요. 그냥 사서 쓰셔도 되고요. 돈 안 줘도 되는 게 저는 이게 챗GPT로 해보니까 그림을 그리려면은요 챗GPT 지금 그 인터페이스는 안 되고요. 그림을 그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PI하고 연동을 해서 앞단에다가 그림을 인식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제너레이티브 AI 중에 그림을 인식하는 놈이 있거든요. 그걸 인식해가지고 그걸 챗GPT랑 연동하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리도 아니다. 이거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지금은 챗GPT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근데 도움은 굉장히 많이 받죠. 특히 이제 특허 명세서를 한국 같은 경우 근데 제가 한글로는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글하고 영어하고 전 세계 영어를 하면 챗GPT가 이제 번역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영어 그러니까 English to Korean, Korean to English, English to Japanese, Japanese to Korean, 그다음에 Japanese to Korean, Korean to Japanese, 그다음에
잉글리시도 차이니인데 차이니스 만다린 차이나하고 트라디셔널 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일본어 번역이 제일 잘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난 링기스틱 문제인지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 애들이 오픈해야 돼 돈 많이 준다 보다. 그래서 많이 그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의 문제잖아요. 일본어 트레이닝은 많이 했겠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랭귀지적인 제가 랭귀지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아주 잘 돼요. 일본어하고 양방향으로. 한국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색해. 제가 봐도 굉장히 어색해.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기업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파인 튜닝 한국어로. 그래서 한국어로 지금 한국어를 더 특화돼가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파인 튜닝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라지 스케일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면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학습을 계속 시키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특수한 분야를 좀 특화시키면 그걸 다시 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파인 튜닝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어를 더 특화시키겠다면 한국어를 더 넣어서 할 수 있거든요. 뭐 아니면 자기가 특허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특허에다 특화하겠다면 특허만 갖고 또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특허는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발적으로 한 게 뭐냐 금융이에요. 금융은 돈이 되니까 그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파인튜닝 해가지고 금융 챗GPT는 지금 벌써 나와서 돌고 있어요. 근데 특허 챗GPT는 모르겠어요. 아직 돈이 안 되는지 사람들이 하지만 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크레인 드래프팅 이건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실질적으로 그냥 그 챗GPT 말고 챗GPT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그 원래 GPT라고 하는 거가 이제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GPT의 소스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크렘 작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비슷하게 그게 얼뜻 보면 크렘 작성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엉망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그 챗GPT가 나와가지고 제가 챗GPT를 했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어요. 이거 무슨 시나리오냐면 자 내가 크레인 작성에는 두 가지의 큰 철학들이 있죠. 뭐예요? 변리사 변호사님들 다 특허 변호사 하시니까 누가 저기 클라이언트가 내가 이제 인벤션 디스크로즈 줬어요. 한국 발명 노트라고 그러나요? 인벤션 디스크로즈를 주면은 어떤 것부터 하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스페시피케이션부터 먼저 작성해. 그리고 나서 크레임 작성해. 또 어떤 사람은 크레임부터 작성하고 스페시피케이션 작성해. 그렇게 두 개의 파로 나누거든요. 어느 게 좋다 뭐 저는 그때 달리해요. 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크레임을 작성할 만큼의 뭔가가 안 나오니까 스페시피케이션부터 먼저요. 근데 이제 뭔가가 다 많이 돼가지고 뭔가를 많이 해놓은 데는 바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크레임부터 작성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싱 이게 이제 그거는 뭐 자기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벤션 디스클로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제 상황을 해서 챗GPT에다 넣어보니까 한 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프롬프트를 계속 바꾸면서 넣으면 거의 80%가 되는데 그 80%의 대부분은 저의 난리지죠. 그러니까 그 챗GPT가 그 어떤 리갈 난리지나 이런 걸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거기다가 계속 피드백을 주고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하면 크레임도 한 80% 굉장히 도움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보다도 대충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기 건 다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각자 아마 업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프롬프트들을 왜냐면 이게 챗GPT를 쓰시면은 이게 자기 히스토리가 그냥 파일업이 돼요. 그래서 얘가 진보를 해요. 내 용어를 잘 알아들어요. 그게 하나 이게 대표적인 게 여기서 있다가 세미나 하는 거 보면 거기 제목이 Security Token Offering이거든요. 근데 이 Security는 증권이에요. 근데 챗GPT에 넣으면 보안 증권이라고 그래요. Security라는 게 또 보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묘한 거예요. 랭귀지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얘가 그거를 지가 알아가지고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상황이 컨텍스트 어웨어로 안 해요. 컨텍스트 어웨어를 주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죠. 여기서 시크릿티는 토큰이야.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하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시크릿 용어를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또 리터레이션 할 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서 해하고 프롬프트를 주면 그 다음에 할 때 그걸 해요. 이해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비서예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줘. 네.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크레임도 한 80% 정도는 하겠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하고 장사할 생각은 없고요. 제 거 할 때 쓰죠. 제가 아주 잘 쓰는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상용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특허 명세서 쓰는 거는 제가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특허 갖고 제가 제가 이제 로펌에 우연히 그 로펌에 그 있는데 뭐 이제 오카운슬로 있는데 거기 파운더하고는 저하고 이제 로스쿨 동기라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자기 옛날에 뭐 피네건이라고 좀 미국의 큰 로펌에 거기 가서 한 것 중에 돈을 짭짤하게 받았던 게 타이완 이제 걔는 중국이니까 이제 타이완에서 오는 특허를 번역하면 돈을 한 4,000불 준대 특허 한 것다. 그 당시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챗GPT가 넣으면 그냥 휙 나오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특허에 전반적으로 아마 다 바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건 파라리걸들이 다 처리할 것 같아요. 챗GPT 하나 써가지고 툭 하면은 프롬프트만 자기 거 잘 만들어가지고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해서 하면은 처음에 딱 이니셜 해가지고 인벤션 제스거 딱 보면 파라리걸들이 툭 아주 하고 파이널 리뷰만, 그렇죠? 리갈 리뷰만, 예, 그거만 이제 변리사들이 보고 프로세큐션 당연히 변리사들이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OA도 가능해요. OA 작성. 근데 OA 작성을 지금 인도 애들이 아웃소싱하는 걸 아세요? 이게 왜냐면 그 특허를 대량으로 하는 OA도 많이 들어오니까 인도 애들이 OA를 아웃소싱 해줘요. 그래서 걔들이 오면은 그 OA를 해가지고 거기 뭐 리액션이나 오브젝션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OA 대응하는 거를 처음에 해주면 이제 그거 갖고 하는데 제 생각에 OA도 처음 드래프팅은 AI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이그제미너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는 이그제미너 사이드의 AI예요. 그렇잖아요. 공정해야죠. 이렇게 우리 이쪽에 패턴이만 이거 AI 있으면 안 되니까 얘들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담을 했는데 카네기 멜론에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USPTO에서 얘네들한테 주고 이 자기네들이 패턴 이즈메이션 할 때 들어가는 AI 툴들을 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 가면 AI 전쟁이 아니고 AI 대 AI의 패턴 프로세큐션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100%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특허 툴에 나오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허 툴가 뭐예요? 뭐 선행개설교사, 로드맨, 뭐 등등등등. 뭐 한국에도 여러 뭐 그것만 갖고 먹고 사는 데가 뭐 무슨 지식재산 서비스 뭐 협회 거기 있는 그 회사들이 하는 것들 다 그거 다 AI가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저도 해보고 싶고, 그다 키맨장에 갔는데 거기 리디게이션 하는 분이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크만 히어링이라고 특허 소송이 딱 붙으면 이제 크레임을 분석해가지고 과연 얘가 인프린먼트 어널리시스를 할 때 마크만 히어링을 해줘가지고 크레임 차트 만들거든요. 그걸 AI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마크만 히어링에서 크레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라이센싱 할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에비던스 유즈를 AI가 자동으로 작성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거 그거는 표준 특허. 그렇죠? 왜냐면 비교 대상이 딱 있어요. 그죠? 표준 스펙, 그 다음에 크레임. 제가 맨날 밥 먹고 살았던 게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매뉴얼로 이걸 스페시피케이션 다 빼고 크레임 읽고 라인 바이 라인 엘리먼트. 제가 이거 엄청 잘해가지고 사실 이제 잘 먹고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이 에비던스 유즈 4G나 3G 에비던스 유즈 크레임 차트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NDA 때문에 공개 못하는 것들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솔루션 하는 애들도 있고 아이필릭스라고 하는 애들인데 그 독일에 있는 애들이고 제가 한동안 걔네들하고도 같이 했었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고 굳이 그 비싼 솔루션 굉장히 비싸요. 그 서브스크립션 피가 몇만 불에. 근데 굳이 쓸 거 없이 챗GPT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해봤어요. 웬만큼 돼요. 근데 하인드 사이트. 왜냐면 저는 너무 잘 알아가지고 크레임 차트가 있어서 그냥 테스트 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그랬더니 돼요. 제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챗GPT를 해봤지만 좀 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롬프트 개발하고 API 연동시키면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측에 표준 특허 크레임 차트 오토메이션은 가능하다. 100% sure. 근데 아까 얘기한 거기에 리갈 어널리시스 가는 거는 no.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휴먼 콜라보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앞으로도 잘 먹고 살 수 있다. 챗GPT가 와도 그런 거죠. 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가능한가 했을 때 simple product 무슨 얘기냐면 외관만 보면 인프리지먼트 하는 걸 아는 거나 아니면 procedure 한 거. 그러니까 procedure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통신이나 이런 게 보면 그 표준은 아닌데 프로시저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회사 되게 이제 그래서 요즘은 잘 아는데 회사의 브로셔, 회사의 브로셔를 여러 가지를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제품 사진도 나오고 여기는 제품 설명도 나오고 이걸 다 모으면 그게 이제 이쪽 사이드가 되고 크레임하고 분석하거든요. 이건 가능하겠다. 네, 이거는 가능하겠다. 비교 대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근데 안 가능한 거는 반도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크레임 차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사람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관심 많죠. 저도 그래서 사실 이제 노텔 특허라 뭐 이런 거 이제 밸류에이션 또 그것도 이제 김현장이신 분이 저한테 그 노텔 특허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합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켓에서 유사한 특허들이 매매가 되거나 라이센싱한 그게 공개된 자료가 있느냐. 그게 가장 쉬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살을 붙여야 되죠. 이게 얘가 이런 거였다면 얘가 비슷한데 그럼 뭐가 달라서 거기에 대한 웨이팅 팩터를 모주면 밸류에이션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인컴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인컴 메서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특허를 갖고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것이 돈을 벌었을 때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미래 캐시 플로우를 계산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나눠주기 위해서 할인율을 해가지고 1 플러스 R, 1 플러스 Y, 2 이렇게 나눠주고 뭐 그건 밸류에이션을 분들은 잘 아는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그 특허가 어떠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가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러려면 이 특허가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이게 어떤 마켓을 만들 수 있고 뭐 등등등등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 과정은 오토메이션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AI가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이거 그 LES 인터내셔널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올렸는데 10,000명이 이거 봤어요. 그거 보이거든요. 제가 링크 그래서 제 여태까지 자료 올린 것 중에 그 메가 히트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챗 GPT가 뭐 그렇게 제가 이거는 바텀업 프로세스가 하는데 인디비주얼 특허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를 챗 GPT가 했는데 방법론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실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요건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를 제가 올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제 이거 스탠다드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방법론을 해서 이것도 필요하시면은 제가 표준 특허 사실 분석 관계 2개 있어서 그걸 갖고 해본 거고요.
이제 이거가 이제 이 메가 히트를 한 건데 이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쓰냐면은 특허 가치 평가에서 그러니까 코트에서 쓰는 거 리리게이션 됐을 때는 이제 그 리저널 로열티 레이트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여기 계시면 표준 특허 하면은 이제 프렌즈라고 얘기하죠. 표준 특허는 프렌즈고 일반 법에서는 리저널 로열티 레이트. 제가 사실 이게 제가 로스쿨의 졸업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챗GPT의 성격을 잘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리저너블 로열티 베이스의 밸류에이션을 챗GPT로 할 수 있게 해서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다 나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열티 레이트 해가지고 쭉 해서 로열티 레이트 계산하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걸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쭉 가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결국에 요걸 하는 거죠. 프렌드 밸류에 요 값들을 다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됐죠. 이거는 제가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탑다운 방식을 쓰면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 요게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허를 같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 갈 거니까 하나는 챗GPT 굉장히 유명하니까 챗GPT가 구글 특허를 침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침해한 특허를 갖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1밀리언 정도. 이거 왜냐면 소송했다라는 그런 정보를 준 게 아니고요. 그냥 특허 자체만 갖고 왔는데 1밀리언 정도 나와서 제가 리즈너블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한국에 가면 굉장히 관심 많겠다. 왜냐면 옛날에 한국에 그 IP 센터장이 삼성을 소송 걸었잖아요. 그 특허예요. 소송 걸었던 특허. 네. 그래서 제가 김인장이 그 리디게이션 하는 거 했더니 이거 삼성한테 팔았어요. 아니요, 난 뭐 그냥 세미나 하려고 갖고 온 건데 삼성이 관심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왜냐면 여기 스코어 중에 보면은 요 B 스코어가 밸리데이션 스코어예요. 이게 뭐냐면 요게 높으면은 그러니까 그 인밸리데이션 그거에 대해서 그 저항력이 큰 거고요. 요게 대충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요거는 걸 수가 있는 거고요. 퀄리티 팩터는 이 자체의 퀄리티예요. 퀄리티 팩터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보면 밸류에이션이 쭉 나오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괜찮아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이 두 개를 갖고 웨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련히 뭐 IP 센터장 했으니까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했을 거고 특허를 잘 골랐겠으니까 한 거고 그냥 저는 그냥 사람들의 관심 끌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오토메이션 AI 갖고 오토매틱하게 한 거고요. 이거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충의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는 뭘 했냐면은 특허 하나를 갖고 하나가 캐시플로를 만들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거고요. 하나는 무슨 얘기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자 그런 거는 자동화를 못해요. 근데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먼저 특허를 가지면 특허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속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걸 알면 돼요. CPC 코드. 그렇죠? 처음에 CPC 코드를 읽고 CPC 코드하고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 머신러닝을 써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더스트리들은 다 코드가 있어요. 그 나라마다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인더스트리 코드에 보면 그 인더스트리 그 분류 체계들이 쫙 있어요. 우리 헬스케어 무슨 뭐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 해주면 되냐면은 CPC 코드도 쫙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매핑하는 거를 머신러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들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먼저 주는 거예요. CPC 코드가 뭐는 인더스트리가 뭐야. CPC 코드가 뭔 뭐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예요. CPC 코드가 이렇게 굉장히 막 인더스트리를 꼭 집어서 안 하거든요. 그죠? 거긴 노하우. 이제 공개를 안 할게요. 방법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인더스트리를 픽업을 해요. 인더스트리 픽업하면 인더스트리를 픽업하면 뭐를 우리가 계산 안 하고도 알 수 있죠? 마켓 밸류. 이 세상에 저게 막 마켓 밸류 아까 톰슨도 마켓 밸류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요.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를 딱 찍으면 마켓 밸류가 얼마인지는 돈으로 사면 돼. 정보를. 그래서 마켓 밸류. 자, 마켓 밸류라면은 뭘 할 수가 있죠?
마켓 밸류를 아니까 여기서 이 마켓 밸류가 그거잖아요. 이 특허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모든 이 인더스트리에서의 캐시플로우잖아요. 자, 그럼 뭘 계산하면 돼요? 특허가 여기서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죠? 근데 그거는 또 노하우.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그러면 특허에 기여한 마켓 밸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내가 평가가 준 특허가 이 특허가 기여하는 마켓 밸류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것도 계산할 수 있죠. 오토매틱하게. 그것도 노하우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 특허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나와요. 근데 그거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특허에 대한 거를 특허의 경제성에 이런 거 알고. 자, 근데 그러면 그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특허의 라이프타임을 알아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라이프타임 에스티메이션. 그건 쉽죠. 그죠? 특허는 그 파일 뭐 특허 출원일로부터 해가지고 20year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사실 특허의 여러 가지를 평가해요. 왜냐하면 특허가 만기 때까지 돈을 다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average lifetime. 그럼 이제 average lifetime에 뭘 해줘야 되냐면 1년, 0년, 1년, 2년 그 라이프타임까지의 밸류 창출을 다 계산해줘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준다 해서 1 플러스 R. R이 뭐예요? 리스크 팩터예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럼 특허의 리스크 팩터가 뭐가 있죠? 아까 인벨리티, 무효가 될 확률. 그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가 리티게이션이 굉장히 많은가 등등등등. 그것도 노하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텍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그러면 특허가 그런 돈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그 중에서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로열티 레이트로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로열티 레이트는 서봐야죠. 아까처럼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지만 제일 쉬운 거는 로열티 레이트는 다 팔거든요. 그 인더스트리의 에버리지 그러면 계산하면 뻥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영호 씨 네. 돌지 말고 저 지금 그냥 그러니까 자 요게 핵심이야. 왜냐면은 저 친구가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한국에서 할 때 도와주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얘기한 어떤 회사에서 이런 거 제가 컨설팅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내가 하면 더 저는 왜냐면은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보면 이 안에 알고리즘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 AI를 다 개발 코드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는 이거 하면서 이 컨설팅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뭐 트레이드 시크릿 저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이게 돌아가는 거 보고 그냥 얘네들이 그냥 브로셔 주면 이게 딱 보면은 어떤 알고리즘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개발에 관심이 있으면 저하고 하면 이거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 밸류에이션 하든지 뭐 오토메이션 하든지 AI와 관련된 거는 기술도 개발하고 특허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AI 파트는 다 끝났고 이제 스피드를 할게요. 왜냐면 이 앞에 부분을 잘 해야지 그 다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니터리제이션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게 필요해요. 왜? 특허를 모니터리제이션 하려면은 특허를 평가해야 돼요. 일단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산을 모니터리제이션 하려면 내 자산이 뭔가에 대한 자산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내 특허의 특성을 잘 알았다. 어떻게 모니터리제이션 할 거냐? 그 방법론인데 트래디셔널한 거는 제가 여기다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거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커머셜 유틸리제이션이 있고 하나는 파이낸셜 유틸리제이션이 있어요. 커머셜 유틸리제이션을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면 특허를 갖고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커머셜라이제이션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 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인 기업에서 하는 거고 파이낸셜 유틸리제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센싱 주고 모니타이션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많이 그 patent backed financing을 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뭐 debt financing 한다든지 아니면 equity financing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여기 계신 분들 알겠고 뭐 발명지능에 계신 분들 제가 발명지능에도 뭐 하는 거 다 알고 하지만 다
잘 활성화 안 됐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정부에서 해가지고 뭐 나라장터도 만들고 무슨 뭐 왜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그 특허를 사주는 것도 하고 뭐 별별 다 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메서드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다 알고 또 저런 거 있어요. 뭐 패턴 시크리시제이션 그것도 있어요. 이제 되게 이제 패턴 시크리시제이션 잘 아는 이제 그거는 이제 되게 카피라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 시크릿 증권화하는 거. 근데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이 개념들을 아까 얘기한 자산의 가치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니까 이거를 디지털 스페이스로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한 건데 다행히 제가 하고 있는 게 자산에 그렇게 자산을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해서 그걸 갖고 증권화하고 파이낸싱하고 먼체를 할 거냐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특허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 단 아까 제가 얘기한 특허의 특성, 자산 특성이 다르죠. 근데 그 자산 특성 중에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고 제가 말해서 하나는 뭐냐면 특허 자체가 갖고 있는 머니타이제이션의 내재성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허는 돈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돈이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사람들의 그 주식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돈을 만들려면 이 자산이 돌고 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돈이 유동성이 가장 크고요. 화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저기죠. 그 증권. 우리가 얘기한 주식.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크죠. 내가 주식 받으면 바로 팔 수가 있고 뭐 살 사람이 금방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동산은 약간 이제 유동성이 좀 제일 없는 거 특허죠. 나 특허 가져와서 나 팔게. 나 특허 많다. 나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특허 하나 팔아. 이거 아니잖아요. 특허.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거든요. 특허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오퍼레이션 컴퍼니의 특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퍼레이팅하는 거기에 묶여 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개예요. 유동성 문제와 오퍼레이션 컴퍼니에서의 그거를 어떻게 그 특허를 활용하게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이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감을 잡았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건 제 고민인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이걸 공유하는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더 얘기하던 저는 이제 증권사회나 이런데 금융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실리콘 월스트리트에 있는 친구들도 꼬셔가지고 세미나도 하면서 자꾸 발표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왜냐면 네 생각은 좋은데 너 특허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돈 만들 거 많어. 우리 지금 증권만 해도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돼. 특허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런 걸 했어요. 와이프 자체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도 이걸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진짜 워킹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특허를 토큰으로 만드는 거는 자산이니까 가는 거고 이거를 유동성을 주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증권을 만드는 그걸 시큐리티제이션이에요. 그래서 특허를 갖고 토큰을 만들고 증권을 그래서 제가 요 다음에 할 게 토큰 증권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한국에 법제화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거의 그 토큰 증권인데 특허 토큰 증권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통시키면 된다라는 게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고 두 번째 뭐냐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특허를 NFT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토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펀저블 토큰, 난 펀저블 토큰. 왜냐면 토큰이라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토큰은 value의 representation이다. value는 누가 갖고 있다? 자산. 에셋의 value를 represent 하는 게 토큰이에요. 그래서 토큰을 갖고 뭐냐면 토큰 자체가 에셋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토큰이 움직이면서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서 돈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토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펀저블, 우리 돈.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100원 주면 내가 아무 100원이라도 주면 되죠. 그죠? 교환 가치가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으면 돈을 주면 돼. 똑같은 거로 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을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은 물론 돈으로 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내가 줄 때는 예술 작품을 그대로 줘야 돼. 그걸 좀 유니크하다 그러죠. 그거를 non-fungible. 그래서 non-fungible를 대표하는 게 우리가 NFT, non-fungible 토큰에서 NFT라고. NFT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뭐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유명한 화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오픈세에다 올렸다, 뭐 아까도 여기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뭐 그쪽에 굉장히 여기서 뭐 NFT에 유명한 사람이라서 뭐 한다 뭐 말씀하셨는데 그 NFT가 보면 유니크한 자산. 그러니까 특허도 유니크하잖아요, 그죠? 뭐 특허 번호 뭐 땡땡땡땡땡땡을 다른 특허 번호 땡땡땡땡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로가 물론 이제 옛날에 물물 교환 시대처럼 서로 가격을 알면 물물 교환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그거를 대체할 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가 똑같은 놈으로밖에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non-fungible. 그러면 특허를 NFT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NFT 마켓플레이스에다가 얘를 올리고 얘를 라이센싱 하든 얘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번 원타임 셀링이에요. 원타임 셀링이나 원타임 라이센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재화 창출의 능력이 유동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리고 살 사람 있고 팔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많은 데서 뭐 특허 NFT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컨설팅에서 뭐 25만 개의 특허를 토큰이제이션 NFT 토큰을 만들었다. So what? So what? 왜? 그러면 내가 특허를 NFT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도 좀 오픈시처럼 내가 마켓플레이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스탠다드 있고 다 해서 뭐 내가 알아는 뭐 이세리움에 올리든 뭐 하든 그 특허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리면 돼. 근데 그 어려운 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줄 수 있어. 뭐 정보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여기 좋은 특허 있으니까 그런 프로필만 하는데 회사들 많을 비교. 팔리나요? 그거하고 예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했던 그냥 사람들이 가가지고선 중간에 브로커가 있든지 라이센싱 전문가가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코스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 이외에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오는 사람들하고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특허를 이밸류에이션하고 뭘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걸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워킹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결국에는 NFT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시장에다 올려서 그거를 알아서 와가지고 포텐셜 라이센스가 와가지고 사고 이런 거는 안 돌아갈 거라.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 특허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특허 다 NFT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뚝뚝뚝뚝 해가지고서 이세리움에 하면 돼요. 가스피만 있으면 돼. 이거 가스피 없는 저기도 많아요. 그 NFT 만들어가지고 오픈시에다 올리면 사냐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게 특허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NFT 특허 갖고 NFT 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해봐라.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특허만 아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NFT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특허는 인위적인 시장을 만들어줘야겠다. 그 인위적인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세컨더리 마켓이에요. 증권으로 만들어서 세컨더리 마켓을 만들면 돼요. 유동성을 주는 방법은 증권이고 증권의 유동성을 만들어서 멀티에이션 수익화가 되고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제가 저기서 하는 그 STO라는 거가 그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도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도입하는 방법론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고 저는 특허에 특화돼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세컨더리 마켓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발명진흥회에서 시도했던 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만들어지냐 이거죠. 국가가 뭔가를 특허도 사주고 뭐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국가에서 이렇게 그 국가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내추럴한 마켓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뭐겠느냐 라는 거를 고민한 거고 제가 그냥 그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DAO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웹3 개념인데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는 거예요. DAO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만약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자생적인 시장을 만들 수 없다면 옛날에 시장이 어떻게 돼서 자급자족 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특허 자급자족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오픈 마켓을 만들 수가 없다면 그래서 그 자급자족 사회를 어떻게 만들냐? 그게 다오예요. 그게 뭐냐면 다오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특허 만약에 특허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에 바운더리를 뒀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운영이요. 그러니까 디센트럴이 뭐냐면 누구 운영 주체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멤버들이 운영 주체예요. 그래서 그 다오라는 얘기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건 전문적인 건데 다오라는 게 웹3의 가장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한마디 생각하면 이 커뮤니티는 이게 무정부예요. 사실은 무정권.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권이 있어요. 진짜 민주주의. 근데 여기에 그 커뮤니티 멤버들은 뭐냐면 특허를 만든 사람, 특허를 판 사람 다 있어요. 이 안에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특허를 갖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허 증권을 이 안에서. 그래서 이걸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뭘 해결해 줘야 되냐? 내가 왜 여기 가서? 그게 뭐냐면 토큰이 주는 토큰 이코노미예요. 그게 인센티브를 줘요. 내가 여기 가서 활동을 할수록 토큰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거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 김남국 의원인가? 누구죠? 그 사람이 지금 한창 막 했을 때 P2E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P2E. 거기 막 P2E 법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오고 필리핀이나 이런 애들이 그거 먹고 살거든요. 그 P2E가 뭐냐면 내가 커뮤니티에 참여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보상을 해줘요. 토큰으로. 그게 돈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와서. 근데 게임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그 게임 커뮤니티 참여하는 건데 보상을 해주니까 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불법이고, 저 동남아, 필리핀은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에는 그걸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와가지고. 그게 토큰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토큰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왜곡이 돼서 제가 이따가 다시 이제 그 정립을 할 건데, 굉장히 나쁘게 지금 내지만 토큰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러한 자생적인 자치적인 이 커뮤니티를 돌아가게끔 하는 화폐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보상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이 경제 시스템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요즘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도 굉장히 기술 개발하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현실에 있는 이 이코노미가 이게 디지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새로운 또 이코노미가 있으니까 메타버스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토큰으로 하면 메타버스와 토큰이 하면 이제 웹3하고 메타버스가 연동된다고 해서 이렇게 융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개념으로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파이널리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면 주제를 갖고 다오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특히 이제 특허를 하는 게 기업이나 이런 데 있으면 특허의 원래 목적이 특허를 갖고 기술 개발하고 그 서비스 개발하고 하는 거에 주 목적이니까 그 서비스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다오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특허를 모아서 그걸 증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증권화해서 돌리면 어떨까? 이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오퍼레이션 컴퍼니에서 왜 특허가 활용이 안 되냐? 현재 오퍼레이션하는 서비스 프로덕트를 특허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딴짓하지 말라. 괜히 잘못해가지고 우리 시장 깨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그런데 이 특허가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냈으면 why not?
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야, 그러면 답이 되겠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로직의 마지막에 왔어요. 그죠? 특허를 갖고 수익화를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토크니제이션은 확실히 가는 거고, 그럼 그 토크니제이션 해가지고 머니타이제이션은 기존에 있는 뭐 사람들이 생각했던 NFT는 아니다. 그럼 결국엔 증권을 만들어야 돼. 증권은 세컨드리 마켓이 안 온다. 그럼 세컨드리 마켓이 안 오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자생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생각해 봐야겠다. 그럼 그게 뭐냐? 다오다. 오케이. 그럼 다오에는 토큰으로 돌아가게 하는 토큰 이코노미를 오게 해야겠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기업이 따라오게 되냐? 안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퍼레이션 컴퍼니에는 특허가 오퍼레이션 서비스에 물려 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오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특허군을 따로 분류해서 그걸 갖고 다오를 만들어서 여기서 세컨드리 마켓 만들고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제가 막 이런 플랫폼 설계하는 것도 다 아키텍처도 내가지고 특허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해서 제가 글로벌에서 조금 그 네트워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웨비나를 많이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인터랙션하고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아키텍처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다 됐어요. 그래서 어디다 한번 적용해볼까라는 게 제가 아이디어가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 이런 걸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기술 한번 융합해보자. 그래서 AI 특허, 뭐 블록체인 특허, 무슨 IoT 특허, 무슨 특허 있으면 그거를 그룹핑 해가지고 요거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잘해요. 제가 해봤어요. 왜냐면 특허를 몇 개를 해가지고 그 특허에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하고 그다음에 클레임 랭귀지를 이렇게 몇 개 좀 잘 해가지고요.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보세요. 야, 이런 특허가 내가 갖고 있고 이러한 그 인벤션한 캐릭터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이런 거 갖고 제품에 서비스를 만들면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겠냐? 그러면 얘가 쫙 정리를 해줘.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하는 게 이제 뭐 한 기업이 할 수도 있고 대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특허풀을 만드는데 그 특허풀은 주제가 있죠.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특허풀. 그러면 그 특허풀에 있는 이 풀을 증권화시키는 거예요. STO로. 그리고 이 특허풀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이 특허를 넣는 사람들은 특허 오너들이 되고 이 특허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밸류에이션 해주고 이 특허 분석하는 스테이크홀더가 들어오고 금융이 들어오고 그 전체를 묶어서 저는 이제 이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그 특허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특허풀 다운 이렇게 만들어서 워킹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쭉 해서 했던 거고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럴싸해요. 근데 사실 임플리멘테이션은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드시 이렇게 갈 거고 분명히 엄청난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입소문을 내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좋게 얘기하면 어떤 애가 와가지고 뭐 브릴리언트 아니고 어떤 애는 어떤 미친놈이 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특허 커뮤니티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이 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거 뭐 팔러 온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적어도 제가 파이어니어로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의 특허도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렇게 가는데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는 저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 우리 이제 1호 공감대 형성하신 분,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는 이런 데 관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같이 해보고자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이메일도 제가 다 드렸으니까 그죠? 제가 또 이거 자료도 다 공유를 하고 오늘 녹화한 것도 공유를 해둘 테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한번 파일럿을 해보시다 그러면 제 노하우를 공개해서 같이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협회도 되고 개인도 되고 하여간에 같이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는 기과 이런 거 다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